2억 원 부당 이득의 말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위 재직 시절 갖은 비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던 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하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산파와 친밀하다. 각종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데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 나옵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구속 갈림길 유재수 총 2억 원대 부당 이득을 봤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검찰이 영장 청구했어요. 내일 10시 30분에 영장 실질심사 예정돼 있으니까 구속되느냐 마냐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혐의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각종 혐의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단어 특가법상 뇌물수수, 이 말이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들어서 좀 어린 친구들도 특가법상 뇌물, 이 말은 좀 입에 익은 것 같아요. 이 혐의가 왜 빠졌느냐, 유착 의혹 업체 4곳에서 각각 계산했을 때 뇌물 액수는 한국당 3천만 원 이하다. 뇌물 5천만 원 수수를 우선 적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2억대 부당 이득을 의심하고 있어요. 영장엔 유재수 씨의 동생 유착업체 취업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급여가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이죠. 제3자 뇌물 혐의 적용했다. 토탈 총 합치면 부당 이득은 총 2억 원대다. 5천만 원 1억 5천 더해서 2억 원대 부당 이득으로 현재 검찰은 추정하고 있는데 더 있지 않나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잘 나갔던 유재수 전 부시장, 전 정부, 전전 정부의 일이 아니라 현재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던 그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검찰 내부에서도 솔직히 고민됐을 거예요. 검찰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조직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언제 한번 제대로 독립된 적 있었느냐라는 자수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 터잖아요. 네.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 분신이라고 여겼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엄청난 수사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그에 이어서 현 정권에서 이른바 비호를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국에 이어 유재수까지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혐의가 워낙 명확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지 며칠 되지가 않았습니다. 조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전에 조사되어 있던 내용들이 방대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유재수 전 부시장이 휴대폰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부터 검찰은 강제 수사에 돌입합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그냥 조사해서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유착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관련된 혐의들을 다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 제3자 뇌물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했던 이유도 딱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있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이 조사를 통해서 영장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기소하고 난 뒤에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이슈가 터졌던 게 지난 여름 8월 아니겠습니까?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던 게 올해 2월 달. 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은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부가 워낙 힘이 센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도 수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빌미로 정권의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얼마든지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다라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이 힘이 세건 적건 간에 언제든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전환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에 그건 이제 김병민 박사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건데 네. 김광산 변호사님 궁금해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자 살아있는 현 정권 조국 수사를 한번 벌였잖아요. 조국에 이어서 좀 인비저블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 손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터에 유재수까지 구속영장을 칠까 말까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는 좀 말렸을 것 같아요. 윤 총장님 그래도 좀 지금 2연타는 좀 저거 하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좀 한번 한텀 쉬었다 가시죠. 라고 정무적인 소위 판단했던 검찰 내부의 측근도 있을 거고 아닙니다. 총장님. 증거가 나오는데 세게 가셔야죠.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윤 총장은 좀 고민 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유죄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자체는 사실은 이제 7개월 전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왜 7개월까지 이렇게 묵혀놨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 그전에 뭐 수사를 내사를 은밀하게 진행해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유죄수 전 부시장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공무원에 불과하죠. 그리고 뭐 이제 전에 금융위 정책국장 했지만 예. 사실 뭐 그보다 더 높은 그런 직위에 있던 사람들 뭐 뇌물죄로 구속된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유재수 전 부시장을 조사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뇌물 받은 건 중요하지만 특별감찰반에 대해서 감찰을 중지시킨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덮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검찰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저했을 거라고 봐요. 이 수사를 원칙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원칙적인 모든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럼 저 고발장 자체도 이제까지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뭉갠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뭉갤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워낙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죠. 예. 일단 감찰이 중단이 됐어요. 예. 그것부터가 굉장히 의혹이잖아요. 네. 근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금융위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정식 통보도 않고 비공식 통보를 해요. 예. 그럼 비공식 통보하면 사표 받아야 하잖아요. 사표 받아야죠. 그리고 징계위원회 열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금융위에서 징계위원회 안 열고 그것도 뭉갰다. 오히려 금융위원장이 자기보다 하급직인 사람한테 야 사표 좀 쓰고 나가라 제발 나가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표를 쓰고 나갔는데 지금 언론에 의하면 그냥 사표 쓰고 나간 게 아니고 또 국회에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소위 영전했다. 그렇죠. 그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갔어요.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면 감찰했던 감찰 반원이 유재수 부시장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있을 때.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네.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잠깐 짧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왜 이 감찰반을 거기를 찾아갔겠어요? 그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감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 할지 말지 다 고민하고 결과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특감반원들이 한 3명 이상이 나와서 위에서 이거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은 고할 수밖에 없어요.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우선적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동생 취업 관련해서 영장 범죄 사실 적시를 했지만 추후에도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취지로 이제 재판부를 설득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재숙 조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그런 고민을 다 거쳤다라는 관측입니다.